우리나라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집주인들이 을이 됐어요. 세입자들이 갑입니다. 전세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못 돌려주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더욱더 많이. 갭 투자 하신 분들이 곡소리가 날 상황입니다. 아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진 않지만 버티다가 경매로 내놓는 물건들이 나오면서 은행들도 부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의 전세 거래 건수도 작년 2월에 13,000건이었는데 올해 1월달 8,800건. 전세 거래조차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세값이 문재인 정권에서 세입자들 권리 지켜준다고 임대차 3법 시행된 이후에 2020년 7월 말에 급격히 올랐어요. 전세값이. 올랐다가 내리면은 경제 타격이 커요. 전세값 올리고 갭투자 엄청나게 방조를 했죠. 2년 동안 재계약을 할 시기가 도래했는데 30% 이상 가격이 하락했어요. 전세값 가격이 하락해서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세입자가 갑질하게 생겼어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 힐스테이트 1단지 84제곱미터가 전세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14억 2천이었는데 최저가 전세 매물이 9억으로 떨어졌어요. 최고가 전세가 대비 5억 2천만 원 낮아진 거예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이 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84제곱미터 전세가 최고가 11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7억 3천만 원, 4억 7천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전세 가격이 떡락했습니다. 우짜까.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76제곱미터가 전세가 9억 10억이었는데 지금은 4억 중반대까지. 전세 계약 끝나면은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큰일 났어요. 갭투자 하신 분들은. 아파트 가격도 계속 하락 중입니다. 2021년 6월 달에 5억 3,500만 원에 거래된 물건이 올해 1월 19일에 4억 원으로 25.2% 하락, 7억 2천만 원으로 실거래됐던 게 4억 9,500만 원으로 31.3% 하락, 2021년 10월 달에 5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게 올해 1월 12일에 3억 1천만 원 실거래, 43.6% 하락.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분양 계속 늘어나고 있고. 김현미를 누가 썼습니까? 누가 임명했어요? 부동산, 금융, 경제 지식 아무것도 없는 정치외교학 전공한 학생운동 좀 하다가 김대중 정권에서 비서관하고 그랬던 아무런 실무 경험도 없고 전공 지식도 없는 비전문가 김현미를 이낙연이 추천했어요. 문재인이 믿고 썼죠. 이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비전문가에게 맡긴 거예요. 김현미 씨 욕하지 마세요. 그걸 추천한 이낙연과 믿고 쓴 문재인이 악의 근원이죠. 김현미 씨가 뭐가 잘못이 있어요? 김현미 씨는 자기를 전문가도 아닌데 임명해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김현미 씨는 부동산 지식이 없어서 유튜브 부동산 채널들 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라이트하우스 이런 거 보면서 부동산 정책을 공부했다고 하는 일반인 수준보다도 못한 사람을 믿고 쓴 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을 망조에 들게 했다. 각 정권별 부동산 가격인데요. 역대 정권 중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을 정책으로 안정시킨 게 유일하게 딱 한 번 있어요. 노태우 정권. 노태우 정권 때 긴급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함께 주택 200만 호 건설을 89년 2월에 발표합니다. 200만 호. 이때 일기 신도시들이 생겨난 거예요. 일산, 분당. 요거를 발표하고 무진장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할 조짐이 보였죠. 근데 200만 호 건설이 공급이 많아지니까 안정을 시켰어요. 김영삼 정권 때도 내내 안정이 됐죠, 부동산이. 요게 유일하게 성공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본질적인 것만 바라봐야 된다. 대부분의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잡다한 정책이다, 규제다 남발하지 말고 임기 초반부터 대량 폭탄 공급만 하면 잡을 수 있다. 유일하게 성공했던 케이스가 이거니까. 노무현 정권 때 실패했어요. 부동산 정책 무진장 올랐습니다. 요 실무를 담당하던 게 문제는 아닙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쳐요.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주택거래 신고제, 11, 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831 대책,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규제만 남발했어요. 규제만 남발해서 대실패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정책 문재인이 오른팔로 실무를 담당했었는데 한번 실패를 경험을 해봤더라면 문재인 자기 정권에서는 쓸데없는 규제책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성공했었던 대량 폭탄 공급 정책을 임기 초반에 문재인이 발표를 했었어야 돼요. 200만 호 주택 공급, 신도시 이런 거. 근데 수십 가지 노무현 정권 때 실패했던 그대로 규제책만 남발했어요. 규제. 온갖 규제만 남발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사법연수원 차석을 했던 천재가 왜 똑같은 짓을 반복을 했냐고요. 전세 대출만 해주고. 알고도 그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 경제 전문가가 아닌 김현미라고 하는 경제에 대해서는 일자무식. 아무런 전공 지식 실제 경험한 것도 없고 그냥 정치판에만 있었던 학생운동 경험밖에 없는 초짜를 믿고 써요. 이낙연이 추천해주니까. 부동산이 난리가 났고 잡지 못했죠. 오히려 전세 가격 폭등시키고 갭 투자를 양산해서 망조에 들게 했죠. 민주세력 괴멸시킨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경제가 망하고 있어요. 부산에 18평형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가스비만 13만원, 전기, 수도, 기타 관리비가 12만원이 나왔대요. 1월달 합계 25만원, 작년 동월 대비 약 10만원이 더 나왔대요. 18평형, 그것도 따뜻한 부산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난방비 좀 오른 거 가지고도 이러는데 전기 요금은 아직 반영도 안 됐어요. 가스 요금 좀 오른 거 가지고 민심이 흉흉해졌는데 전기 요금은 올해 2.7배 오를 예정입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2023년 올해 2.7배 오를 예정인데 가스요금 좀 오른 거 가지고 민심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올해 여름 7월달 8월달 이제 죽었어요. 여름에 열사병 환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돌아가시고 민심이 무진장 흔들릴 겁니다. 흉흉해지고 그때까지만 살아남으면 돼요. 이재명이. 물가 상승만으로 나라가 망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버티겠다 싶겠지만 그 사이에 뭔가 큰 게 터집니다. 분명히 터집니다. 건설사들 줄부도 건설사 30여 곳 부도 날 수도 있다. 우량 사업자는 금융 지원을 해야 된다. 레고랜드 파장이 엄청나대요. 회사채 리턴이 안 돼요. 부채 상환 연장하는 거. 빚을 나중에 갚을게요. 그걸 롤오버라고 하는데 부채 상환 연장도 안 되고 있대요. 부채 사줄 사람도 없고 30여 곳에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면 연쇄부도예요. 금융사들도 연쇄부도입니다. 연쇄부도. 이러면 불만의 화살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윤석열한테 가죠. 근데 제가 주장하는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패였다. 이런 게 널리 확산이 된다면은 윤석열 정권은 조져지는 거예요. 민주시민 좌파 우파 진영 이념 상관없이 전 국민이 조지는 정권이 돼버리고 자멸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대요. 24시간 영업을 포기한대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비싸고 이러니까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초입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카페가 있죠. 아무리 2월이 죽은 달이라고 하지만 8년 만에 최악의 매출이래요. 8년 만에 최악. 산업단지가 근처에 있는데 폐업하는 공장이 늘어서 절반이 비어있대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산업단지에 사람 못 구해서 난리더만 진짜 급속도로 망해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진짜 민심이고 실물 경제죠. 경기 진짜 안 좋아요 실제로. 근데 양극화는 더 심화돼서 한국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라든지 오마카세 고급 일식집 이런 데는 예약이 몇 달 기다려야 돼요.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같은 빈부격차가 무진장 나는 거지 나라 되는 거예요.